네, 안녕하십니까. 3번 개나리 13단지 아파트 정비업체 CNN글로벌의 백두현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일 설명회 순서입니다. 설명회는 추진위원회 인사말을 시작으로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용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나리 아파트 33동에 거주하고 있는 추진위원장 이재용입니다. 우리 개나리 아파트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이라는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이 모든 분들은 뚜렷한 목표의식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퇴근 시간 이후에 휴일을 반납하고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시는 소유자분들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사업 추진에 대열에 동참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지금까지 큰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최대한 많은 소유주분들을 대면하면서 진행해 보려 했습니다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많은 소유주분들과 마주보며 소통을 하고 싶었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아쉽더라도 많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금일 사업 설명의 내용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추후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건축 인허가 심의를 다 마치면 건축 규모와 소유주 분담금 등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설명회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와 추정 분담금, 기초적인 계획 설계 도면을 가지고 소유자 여러분들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부분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모든 추진위원회 분들과 CNN 글로벌 임직원, 나우동인 건축 임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재건축형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 잘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소유자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의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우선 저희 회사 CNN글로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CNN글로벌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며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및 한국리모델링협회 회원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와 경기도 각 지역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회사 소개는 간단히 이 정도로 마치고 본격적으로 우리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업 방식을 검토하려면 우리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알아야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유자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아파트의 현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리 아파트가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속해 있고 현황 용적률 205%로 높은 상황이며 세대당 주차 대수가 0.5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사항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비록 아파트가 노후화되어서 불편한 점들은 많지만 우리 아파트의 입지적인 위치 조건들은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GTX 신호선이라는 개발 호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GTX 라인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률입니다. 출처는 동아일보 기사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지난해 말 대비 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지역 중 무려 8곳이 GTX 관련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GTS라는 개발 호재의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 아파트는 아직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3본 지역에서 리딩 단지라고 볼 수 있는 두 개의 단지입니다.
레미안 하이어스의 경우 25평형이 평당 3천만 원대, 2평형 세상 2차의 경우 평당 2,600만 원대인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다음 화면 보시면 특히 이제 아직 입주하기 전인 금정역 힐스테이트의 경우 분양권 매물이 평당 3,500만 원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인근 신축 수준의 아파트 시세가 평당 3천만 원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의 경우 좋은 입주 조건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0.5대의 주차난, 노브랜드, 노후화 등으로 인해 인근 신축 수준 대비 평당 1,500만 원 이상 정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 방식을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단지뿐만 아니라 타단지 소유자분들께서도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를 생각하기 전에는 이제 뭐 용적률의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적률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어떤 사업이 우리 아파트에 유리한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현황 용적률이 180% 이하인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이 유리하고 180%에서 200% 이상인 단지들은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 사업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우리 아파트 재건축을 했을 경우 검토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용적률에 대한 내용 기억하시면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는 지구단위 계획에 속해 있습니다. 정확히는 3번 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속해 있는 것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아파트는 A13-1 블록으로 분류되어 있고 A13-1 블록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용적률 210%까지만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 현재 현황 용적률이 205%로 높은 우리 아파트로서는 재건축을 해도 210%까지만 가능하니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없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요즘은 세대수 증가가 가능해지면서 재건축형 리모델링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면 용적률은 약 294%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수를 266세대 증가할 수 있고 이를 일반 분양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지구단위 계획에 따르면 210%까지만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의거하여 증축되는 면적 범위 내에 증가되는 용적률에 한하여 상한 용적률 300% 이하로 완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가 가능한 거고요. 또한 리모델링은 건축법에서 8개 조항을 완화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은 우리 단지로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리모델링이란 무엇이냐?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 행위는 대수선, 증축, 세대수 증가가 있겠습니다. 리모델링은 관련 법령에서부터 재건축과 차이가 있는데요.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진행하며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나고 안전진단 등급이 C등급 이상으로 높게 나와야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경과년수가 짧을수록 안전진단 등급이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등급이 D등급 이하로 낮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강화된 안전진단을 생각하면 경과년수가 40년 가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네, 또한 재건축의 경우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세대수 증가 등 증축이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기존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공급 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85회배 미만일 경우 전용 면적의 40%까지 그 이상일 경우에는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우리 아파트로 적용하면 세대수 증가는 266세대까지 가능하며 이를 일반 분양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추가로 비교를 드리면 리모델링은 임대주택, 기부 체납이 없고 조합원 지위도 승계가 가능하여 사업 진행 중에도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또한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받지 않으며 사업 기간이 재건축에 비해 약 절반가량 짧아 사업 추진이 빠른 편입니다. 사업 추진이 절반가량 짧은 이유는 재건축처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가 생략되었기 때문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모델링 사업 절차는 조합 설립 인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저희도 우륵 7단지처럼 건설사 선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 선정은 조합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건설사 선정 이후 안전진단을 거치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설계안 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리모델링 사업 절차 중 중요한 포인트는 2번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고 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4분의 3 동의가 안 나오면 공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최종적인 동의를 받기 위해서라도 조합 집행부에서 조합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주택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들은 총회에서 조합원분들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제도의 변천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 이전에는 세대수 증가라는 게 불가능하였습니다. 즉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전용 면적이 25평이고 세대수가 100세대인 단지에 증축 가능한 전용 면적을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85세대 미만이므로 전용 면적 40%까지 증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용 25평 곱하기 40% 하면 세대당 전용 면적 10평씩 증가 가능한 건데요. 이 10평을 100세대로 곱하면 총 1000평이 증가 가능합니다. 다음 예시 보시겠습니다. 2012년 이전에 세대수 증가가 불가능했을 때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없어 리모델링으로 증가 가능한 이 전용 면적 전체 1000평을 모두 조합원분들께서 평면을 확장하였습니다. 일반 분양을 못했기 때문에 수익이 없어 분담금이 다소 높은 편이었고요. 반면 현재는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일반 분양이 가능해져 분담금이 다소 낮아진 상황입니다. 증가 가능한 면적을 조합원분과 일반 분양분으로 나누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리모델링으로 증가 가능한 전용 면적이 1000평이면 일반 분양분으로 500평을 나눠줘서 별동 증축, 수직 증축의 방식으로 세대수를 증가하여 일반 분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우리 아파트에 적용하면 세대수 증가된 266세대를 일반 분양하여 약 1,800억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담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리모델링 완공 사례와 리모델링 추진 사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모델링 완공 사례입니다. 서울시의 총 13개 단지가 리모델링 후 입주해서 살고 계시며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과거 리모델링 사업의 특징을 보면 세대수 증가가 불가능하였고 소규모 단지들만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리모델링 단지 사례입니다. 재건축형 리모델링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기존 완공단지들의 경우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만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세대수 증가를 통한 일반 분양이 가능해지며 1000세대 이상 대단지들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 인근에 있는 우륵 7단지는 조합 설립 이후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옆에 율곡 3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면서 우리 아파트보다 한 발 앞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 왜 추진해야 되는 적정 시기인가를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아파트가 입지적인 조건은 훌륭하나 신축 아파트들에 비해서 노후화된 설비, 부족한 주차장 등으로 인해 현재 가격이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 수선 계획을 세워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하여도 준공 시점의 성능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노후된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거나 16층 이상만 설치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안전진단 등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등급이 C등급 이상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경과년수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만약 지금 시기를 놓치고 10년 뒤나 추진을 한다면 안전진단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아파트에 불리한 재건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적정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리모델링 계획안에 대해 내용입니다. 설계안에 대해서는 저희 나우동인 건축의 정성욱 이사님께서 발표를 도와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우동인 건축에서 리모델링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성욱 이사입니다. 그러면 3번 개나리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수리산으로 되어 있고 3번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크로스되는 형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북쪽, 그러니까 저기 그 수리산 쪽으로는 저희가 랜드마크 동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랜드마크 동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는 그 스카이 커뮤니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전면 쪽, 그 판상형이 되는 제일 전면 쪽은 신도시, 뉴 어반이라고 해서 그 어반에 상징하는 그리드 형태로 저희가 인면을 그 연출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 자연 수리산 자락에서 이어지면서 능암공으로 연결되는 그 자연 자락에 있는 부분이어서 내추럴 웨이브라고 해서 그런 형태, 내추럴 웨이브의 형태를 저희가 형상화해서 그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단차가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단차를 이용한 데크의 그 단차를 이용해서 그 부대복리 시설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저희가 디자인한 조감도 야경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북쪽으로는 랜드마크 동의 상부에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저희가 계획을 했고 단차량을 이용한 커뮤니티, 저희가 데크 커뮤니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그리드, 도시, 뉴 어반 그리드를 저희가 형상화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출입구에는 문줄을 설치했고요. 주출입구 옆으로는 저희가 주차장 출입구, 바로 데크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 출입구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4%로 저희가 전용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20평형은 24평형. 그러니까 전용으로 따지면 이제 4구는 6.1이 되고요. 25평형, 이제 5구는 7.4 형태, 거의 30평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전용 면적 5구에서 24평형인데 그건 29평형. 같은 7.4지만 이제 공용 면적의 차이로 저희가 29평형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이 또한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추후에 조합을 가게 되면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서 면적 배분은 추후에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분은 25평형으로 해서 전체 266세대 그 별동 중축으로 그 세대수의 15%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0.5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1.35대로 해서 저희가 주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또한 그 조합을 가게 되면 그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서 1.5대 이상 저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치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는 타워형과 그 판상형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으로는 이제 타워형에서 그 스카이 커뮤니티를 설치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데크를 이용해서 그 하부에는 부대복리 시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관리사무소라든가 이제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설치했고 지상 전체에는 이제 주차장이 없습니다. 전부 다 100% 지하 주차라 해서 조경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주출입구, 기존에 이제 주출입구에서는 저희가 회차만 할 수 있는 형태를 했고 그 옆으로 현재 주출입구 오른쪽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출입구에서는 차량 램프를 이용해서 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동 위치입니다. 기존에 이제 별동은 우리가 원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과 달리 기존 사시는 대로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동이 기존 세대 간섭이 없는 곳에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는 그 기존 세대의 일조라든가 조망의 침해를 안 받는 곳에 저희가 별동을 설치했습니다. 마찬가지 또한 저희의 그냥 제안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조합을 가게 되면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서 이 별동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입니다. 우선 전면 그 판상형, 그러니까 기존의 49가 61, 20평형이 24평형이 됩니다. 이것도 계속 같은 말씀 드리지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기본적인 안을 가장 먼저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 복도형 아파트가 계단실 아파트가 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기존 복도형 아파트는 뒤쪽, 우리 뒷발코니라고 하는 그 뒤쪽의 발코니를 못 찾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에서 그만큼 저희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복도형 아파트를 전부 다 계단실형으로 바꿔서 최대한 서비스 면적을 찾을 수 있는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 전 지금 현재 평면을 보시다시피 안방과 거실이 거의 1대1입니다. 예전에는 생활의 중심이 안방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안방으로 이제 모시고 했기 때문에 생활의 중심이 안방이었지만 요즘은 생활의 중심이 거실로 바뀌었습니다. 생활의 중심이 거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그 위계를 바꿨습니다. 안방보다는 거실을 좀 더 크게 했고 그 확장한 거실은 주방과 연결해서 개방감을 더욱더 많이 확보한 그런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존,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을 설치했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침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라든가 팬트리 등 수납 공간의 기능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동굴식 구조라고 뭐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런 형태들에 대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렸는데 요즘은 이런 그 평면이 나오더라도 자연스럽게 조닝이 됩니다. 부모존과 자녀존이 이제 조닝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자녀들한테는 만족스러운 그런 평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태는 거의 같습니다. 저희가 판상형의 그 복도식 아파트는 거의 이제 저희가 계단실로 바꾸고 그 형태는 마찬가지로 이제 안방과 거실 형태가 지금 변경전을 보시면은 거의 안방이 조금 더 큰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위계를 바꿔서 마찬가지로 거실도 확장을 하고 그 거실은 주방과 연결해서 개방감을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부부욕실, 마스터존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수납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리고 북쪽으로 침실을 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상형은 마찬가지입니다. 거실을 더 확장하고 그리고 마스터존, 안방의 기능은 강화했으며 그리고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관 옆에 그 현관 창고 등을 설치를 했고 수납 공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침실을 배치를 함으로써 최대한 서비스 면적을 많이 찾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 거의 평면은 그 복도식 판상형의 복도식 평면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과 안방의 위계를 바꾸면서 거실은 주방과 통합을 해서 개방감을 확보를 하고 마찬가지로 북쪽으로 침실을 배치한 그런 기본적인 형태로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는 저희가 좀 특이하게 이제 다른 그 현장과 다르게 이제 그 타워형 형태의 이제 주거동이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베이 형태를 취하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저희는 마찬가지 이제 지금 이게 변경전이 좀 이렇게 돌아가서 비교가 조금 이제 어렵게 됐지만 마찬가지의 그 3베이 형태는 유지를 했습니다. 보시던 바와 같이 이 평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신축에서 이면 개방형의 형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저희가 리모델링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면으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실은 이면 개방으로 해서 조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대면형 마찬가지로 주방과 그 거실이 통합이 되면서 보다 넓은 개방감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안방에는 이제 드레스룸, 부부욕실, 북쪽으로는 이제 다 외기에 면하는 형태의 침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5구 24평이 이제 29평이 됩니다. 전용 면적은 이제 74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변경전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비교가 조금 이제 어려웠지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면 개방형으로 해서 거실의 조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 거실은 주방과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침실 등이 이제 설치되어 있고, 최대한 수납 공간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 또한 저희가 최대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평면에 대한 그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필로티입니다. 1층 필로티. 저희가 전층 필로티로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그 필로티를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필로티 실제로 잠원동에 있는 레미안 리오센트 필로티 활용 예시입니다. 휴게 공간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저희가 아파트 출입을 할 때, 계단실로 출입할 때 접근성을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존 1층이 전부 다 2층 이상 올라가는, 한 개층씩 다 올라가는 형태로 계획이 되고, 그 1층은 그 테마 정원으로 이제 조성하게 됩니다. 조경으로 다 조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도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하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1.35대, 0.5대에서 1.35대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이 지하 3층까지 저희가 팠을 때는 1.5대까지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고, 그 이상을 원하시면 더 파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주차장은 전동이 다 연결되는 형태, 지하 3층에서는 전체가 다 연결되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 뭐 부출입구, 현재 부출입구에서 램프를 타고 내려오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주출입구 오른쪽으로 데크 주차, 바로 직진입을 하면 바로 지하 3층으로 연결되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주차장은 세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연결되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폭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지금 현재는 2.3m의 주차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2.5m.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도 2.5m를 전체 2.5m 이상, 그 중에 한 30%는 확장형 2.6m의 주차 폭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1.35대 그리고 1.5대 이상까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 시설입니다. 요즘에 이제 아파트의 가치를 많이 이제 올려주는 부대복리 시설은 저희가 스카이 라운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쪽으로는 이제 타워형, 상부에는 스카이 라운지를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앞서 보신 대로 지하가 아닙니다. 저희는 데크형으로 해서 전면은 이제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뭐 피트니스라든가 골프 연습장, 뭐 주민 카페, 그리고 도서관, 뭐 관리사무소 등도 다 그쪽으로 다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구조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그 구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설비적인 부분은 전부 신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와 동일하게 최신식으로 들어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 저희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IoT라든가 에너지 절약 시스템, 소음 방지 시스템 저희 충분히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요즘 좀 핫한 아이템입니다. 세대 내 그 음식물 처리 시스템입니다. 더 이상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지 않아도 세대 내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저희가 그 도입이 가능합니다. 저희 나우동인 건축의 이제 리모델링 사례입니다. 가락상용 아파트, 송파 가락상용 아파트 저희가 2,300세대가 넘죠. 여기가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설이 지나면은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예정에 있고요. 옥수국동 아파트 최초로 저희가 경사지에서 리모델링을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심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 우성 9차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공사 중인 현장입니다. 리모델링 현장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진행했고요. 리모델링 준공 사례에서 가장 모범 사례로 꼽히는 청담 레미안 로이뷰 아파트도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밤섬 현대 아파트가 있고요. 자양우성 아파트는 다 이제 시공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호 벽산 아파트, 이수동, 우선 극동 신동원 아파트 다 지금 저희 그 3번 개나리랑 비슷합니다. 경사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경사지에 있는 리모델링 현장을 많이 지금 설계를 함으로써 많은 노하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서울시 서울시를 한정해도 저희는 2만 세대 이상을
저희가 리모델링 설계를 좀 수행하고 있는 최고의 그 리모델링 설계 회사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그 설계 국내 1위 업체입니다. 하지만 뭐 주거만 한 건 아닙니다. 일반 설계를 보시면 몇 개만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현상 저희가 당선됐고요. 그리고 탄천, 그리고 국제현상입니다. 당선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작년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곡 마이스 단일 그 설계로는 엄청난 그 큰 규모의 설계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산 창원 그 마산 야구장까지 저희는 설계한 회사입니다. 계속 이제 반복된 얘기인데 리모델링 실적 1위 대한민국 정비사업 1위 업체 나우동인 건축입니다. 저희 3번 개나리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NN 글로벌의 백두현 차장입니다. 네, 저희가 검토한 분담금 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지출과 밀접한 시공비 책정 기준은 작년 용인에서 16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평당 470만 원 가계약을 한 점을 고려해서 평당 490만 원부터 530만 원까지 예상을 해봤고요. 사업비는 평당 80만 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일반 분양가의 평당 가격은 약 2,800만 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네, 추정 분담금인데요. 이제 일반 분양가가 평당 2,800만 원이었을 때, 그리고 평당 시공비에 따른 분담금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시공비가 평당 490만 원 시의 분담금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평당 80만 원 기준이고요. 분담금은 평형 순서대로 약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선의 분담금이 예상됩니다. 투자 수익은 약 2억 6천에서 3억 2천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되고요. 투자 수익은 약 6, 7년 뒤에 입주 시점 평당 2,800만 원의 경우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제 실제 입주 시점에 매매가가 더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평당 3천만 원 이상이 된다, 뭐 3,500이 된다 하면 투자 수익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공비가 평당 510만 원이었을 때, 사업비 평당 80만 원이었을 때 기준입니다. 분담금은 평형 순서대로 약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 선으로 예상이 되고요. 투자 수익 예상을 보시면 약 2억 6천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 수익은 우리 종전 자산 현재 가치의 기준에서 이제 추정 분담금을 이제 더한 내용입니다. 그 가격이 투자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투자 수익 예상할 때는 실제 입주 시점의 매매가 기준으로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공비 평당 530만 원일 때 경우에 이제 분담금과 투자 수익입니다. 분담금은 마찬가지로 평형 순서대로 약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선의 분담금이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시공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분담금이 소폭 상승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시공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투자 수익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5천에서 3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발표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 설계상의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 많이 이제 활용하는 이제 비례율 방식으로 이제 책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Q&A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소유자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 그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시에 안정성의 문제는 없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리모델링 완공 사례를 보셨다시피 총 13개 단지가 완공되어서 실제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완료가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리모델링 건설 기술은 안전한 리모델링을 위해서 법에 따라서 신축과 동일한 내진 설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신축,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식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외부에 구조물을 달아매는 것이 아니라 파일 및 기초공사 후에 골조를 다시 건설하여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구조물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안전하게 해주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기존 구조물도 정밀 진단과 그에 따른 보수 공사를 통해 튼튼한 구조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리모델링 완공단지 사례이고요. 다음은 분담금 납부 시기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이제 건설사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입찰을 통해서 참여한 이제 건설사가 사업 제안서를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단지 사례를 보면 보통은 계약금 10%, 중도금 이자 후불제, 그리고 입주시 잔금, 이제 계약금 10%고요.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해서 60%일 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빼고는 입주시까지 중도금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해서 보통은 제한을 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리모델링 후 지하 주차장 확보와 지하 엘리베이터 연결이 가능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우도인 건축의 정성우 이사가 이제 설명해 줬다시피 기존 지하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동과 동 사이에 지하를 굴터하여 지하 주차장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요. 또한 기존 지하 주차장이 있더라도 기존 지하 주차장보다 더 깊게 파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리모델링 후 아파트 명칭도 변경되나요? 네, 아파트 명칭도 변경이 됩니다. 네, 저희 건설사 선정, 조합 설립하고 건설사 선정했을 때 참여하는 이제 시공사에 따라서 아파트 명칭이 변경이 될 거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건설사 이름의 브랜드에 따라서 이제 명칭은 바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에도 매매나 상속 등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나 리모델링은 공사 중에도 본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으므로 언제라도 매매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 신축 아파트에 준하는 집값 상승이 예상돼서 높은 가격으로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매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인근 신축 수준은 평당 약 3천만 원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에도 매매나 상속 등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후 투자 수익을 예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투자 수익에 대한 내용이랑 겹치는 내용인데요. 리모델링 후 투자 수익은 리모델링 사업 후 예상 매매가에서 사업 추진 시점의 자산 가치와 예상 분담금을 더한 값을 빼면 투자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요. 기존 25평형 투자 수익 예시입니다.
1번 리모델링 사업 후 예상 매매가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후에 입주하는 시점에 평당 3천만 원 일시 이제 25평형이 리모델링 후에 30.43평형이 되는데요. 이때는 매매가가 약 9억 1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사업 추진 시점의 자산 가치를 이제 본다면 약 3억 5천만 원, KB시세 21년 1월 26일 기준입니다. 플러스 3번의 예상 분담금 약 1억 6천만 원 더해서 투자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투자 수익이 예상되는 건 약 4억 원 정도입니다. 입주했을 때 저희가 리모델링 후에 평당 3천만 원일시의 내용입니다. 네, 7번째 질문입니다. 이주 시점은 언제이며 이주비 대출이 나오나요? 이 질문이 뭐 가장 많으셨는데 저희가 아직은 조합 설립도 안 되었고 이주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타단지 사례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하면 이주 시점까지 약 4년 뒤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주비 대출은 뭐 기본 이주비, 추가 이주비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허가에서 보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게 되고요. 최근 이주한 뭐 타단지 사례를 보면 기본 이주비는 담보대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LTV 40% 한도 내에서 약 1% 후반대, 2%대의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본 이주비로 부족하신 분들은 추가 이주비를 이제 신청하시게 되는데 금리가 조금은 높습니다. 그래서 약 한 3%대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주비 대출에 따른 금리는 뭐 4년 뒤에 이주 시점에 이제 은행 간의 경쟁을 통해서 뭐 최저금리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선정된 건설사와 조합은 조합원들이 이주를 무사히 마쳐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주 시점에 따른 이주 대책 및 이주 컨설팅을 진행하여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파트 전세를 놓았는데 전세 계약 및 연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되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하는 아파트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를 받은 단지이고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요. 임대차 기간은 리모델링 조합이 정한 이주 기간까지라는 내용으로 계약하거나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저희는 조합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급한 부분은 아니고요.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모델링 공사는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신데 저희가 조합 설립 동의서 타단지에서 조합 설립 동의서 접수를 하다 보면 조합 설립만으로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되고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2번의 동의를 받아야 2주 후에 공사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이후 절차를 아래 보신 사진처럼 절차를 진행하면서 인허가를 득하기까지는 최소한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3년 정도를 더하면 약 7년 정도 있다가 입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질의응답까지 해서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처럼 저희가 추진위 사무실이 현재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경기도 군포시 공로로 13번길 1-15 1층이라고 이제 내용이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실 분들은 저희 추진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저희 담당자가 직접 전화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